자, 두 가지의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싹 다 정리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SK증권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5,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었죠. 무려 7,39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현재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는 신고가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매일같이 수급을 강하게 받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 지금의 장에서는 이 수급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거 인지해 주시면서 테마, 종목, 타이밍.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K증권이 여전히 왜 폭발 직전에 고러한 구간인 건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매수 기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제의 나스닥은 또 신고가 25,300포인트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입니다. 7,259포인트.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쳤는데요. 무려 11,000포인트를 직전에 앞에 두고 있어요. 자, AI 그리고 메모리, 인텔, 마이크론, 샌디스크 모두 다 10%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리스크, 오늘 새벽에 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자,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휴전이 유효하다. WTI마저 급락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다시 배럴당 $10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우리 국장 그리고 SK증권을 보았을 때 어때 여러분들?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보시면 불과 2달 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때의 국장은 미장이 빠져도 버티는 구조 또는 상승이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구조, 지금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 국장에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인데요. 앞뒤 안 가리고 하염없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그럴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SK증권의 특성 보시면 이렇게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계속된 길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5일선과 11선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점, 여전히 우리는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내는 거, 쫄지 말고 지금의 장을 완벽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SK증권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SK증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존에 뭐였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유통 물량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발행 주식량 자체가 과도하게 많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병합을 함으로써 해소를 시켜냈었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이게 재개 첫날에 단순하게 그냥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노이즈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 절대로 넘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SK증권의 펀더멘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물론 4분기에 좀 빠지긴 했었지만 동전주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었다라는 거, 이 적자의 늪에서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사주 소각인데요. 3월 4일에 있었던 200억짜리 자사주 소각, 이게 정말로 지금 반영이 다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때 당시 SK증권이 시총이 8천억이었거든요. 무려 200억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50% 수준밖에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증권주 특성상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나스닥, S&P 500, 심지어 코스피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투톱 완벽하게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장의 대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시장은 진짜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K증권은
보시면 이 브로커리지, SK증권은 이 매매 수수료가 가장 수익의 원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 분명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으로 인한 이 오일선과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 쫄지 말고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장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진작에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매도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지금의 SK증권을 여러분들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 요거는 진짜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5일 어저께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6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인텔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오늘 새벽이었죠. 인텔은 오늘 10%가 넘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인텔의 CEO 이 리프탄이 말을 하길 현재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전력 공급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기술력에 있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월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11선 이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이거는 뭐 거의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에서 최근에 계속된 지지를 나타냈었다라는 거죠. 그저께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직전의 고점, 우리 직전의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을 띄워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이때랑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월요일에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필옵틱스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필옵틱스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17.21%.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상한가 바로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자, 시가를 마이너스 0.39% 조금도 띄우질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8, 9%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가시자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현재 미장은 계속된 신고가, 최근의 기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는데요. 오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코스닥은 분명 버텨갔었지만 코스피는 무려 7,400포인트, 진짜 8,000포인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장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는 시장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물며 M7들의 홀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러한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빠질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기회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넉넉고 있다가는 진짜로 돈 못 벌거든요. 지금의 장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장이고요. 자, 내일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랬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분명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